국소 마취는 하는데 그 전에 살짝 재우는 걸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죠. 그때 이제 중얼거리면서 약간 욕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, 뭐 약간 헛소리처럼 하는데 신음소리 살짝 냅니다. 아 하거나 하거나. 안녕하세요. 연세아지성형외과의 유창원 원장입니다. 성형수술 직후에 회복실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드릴게요.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전에 저도 이제 수면 마취 뭐 하고 했는데 보통 이제 중얼거리는 분들이 많으세요. 수면 마취하고 이제 실제 그 국소 마취제가 들어갈 때 수면 마취 한다고 국소 마취 안 하는 거 아닙니다. 국소 마취는 하는데 그 전에 살짝 재우는 걸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죠. 그때 이제 중얼거리면서 약간 욕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, 뭐 약간 헛소리처럼 하는데 간혹 있어요.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할 만큼이 중얼거리는 식으로 해요.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움직이는 겁니다.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팩 움직이죠. 그래서 마취할 때 움직이면 우리가 원치 않는데 다른 데 찌를 수도 있고요. 눈 근처는 또 찌르면 큰일 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죠. 근데 지금은 그 이제 수면 마취를 안 하니까 그 국소 마취할 때 아픈 걸 표현하죠. 신음소리 살짝 냅니다. 아 하거나 하거나.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내고요. 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음소리 내죠. 수면 마취했을 때는 약발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약발을 좀 잘 받는 사람은 몽롱한 게 좀 오래 갑니다. 그런데 몽롱한데 목이 탄다고 이렇게 마셨다가는 약간 사례가 들릴 수가 있어요. 잘못하면 어지럽고 메스꺼리는 게 있어서 토하다가 그 물질이 기도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 안 좋은 경우에는 뭐 폐렴도 걸릴 수 있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. 그래도 의식이 다 돌아왔을 때, 좀 말짱해졌을 때, 그때 물이나 음식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수면 마취 했을 때는 수면 마취가 깨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다 자기는 정신 차렸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주위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약간 의식이 덜 돌아왔을 때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. 특히 계단 같은 데는 보호자하고 같이 가도 사람 몸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은 보호자가 그걸 잡아주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러면 좀 크게 다칠 수 있겠죠. 그래서 보통 물 먹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수면 마취나 진정 마취 했을 때는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이 또렷해졌을 때, 그래도 몸에 좀 힘은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는 게 좋죠.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하니까 수술 끝나면 이제 좀 그때 욱신욱신한 거 느끼죠. 냉찜질하면 훨씬 줄어드는데 그 냉찜질만 조금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. 저는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거울을 대고 보여줍니다. 그때는 좀 볼만하거든요. 붓기가 있어서 수술 전에 우리가 이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강조된 상태예요. 그러니까 좀 더 빵빵하고 좀 더 커 보이고. 근데 눈은 확 달라져 있죠. 특히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없고 작은 눈이었다가 수술 직후에는 눈은 확 커져 있고 쌍꺼풀도 있다만 하니까 완전 딴 사람 눈이 된 것처럼 보이죠.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나중에 자리 잡으면 훨씬 작아져요. 단 치료를 하러 오는 이틀 후까지, 보통 뭐 하루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, 날짜 맞춰서 오느라고, 아니면 이틀 후에 치료하러 오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더 붓습니다. 멍도 더 들고. 수술 직후에는 차라리 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수술 잘 된 것 같나요? 이런 거 말하기 전에 그냥 그걸로 보여주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,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이 진행됐는지를 본인이 확인하죠. 냉찜질은 그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. 우리가 뭐 상처가 생기면은 단계가 있는데 염증 반응이 심하고, 그러니까 체액이 몰리고 핏줄이 터지고 멍이 드는 거, 그런 게 있는 시기에는 차갑게 해줘서 그걸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이제 보통 실밥 뽑기 전까지는 냉찜질을 하라고 그러고요. 실밥 뽑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게 더 이상 늘어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혈류순환도 잘 되고 나왔던 체액도 좀 더 흡수가 잘 돼야 돼요. 혈관도 더 발달되고 넓어지고 해도 되죠. 그래서 그때부터는 온찜질을 시킵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술하고 실밥 뽑을 때까지는 냉찜질, 실밥 뽑고 난 이후에는 온찜질. 근데 온찜질도 너무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너무 심하게. 저는 온찜질을 따로 특별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실밥 뽑고 그 다음 날부터는 씻을 수 있으니까, 특히 요즘 뭐 추운 날씨니까 찬물로 씻는 사람 없으니까 따뜻한 물로 씻으면 그게 온찜질 효과가 된다, 그 정도만 해도 된다, 이렇게 설명하죠.